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8세 한성우, 겉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죠. 매주 5살 아들과 캠핑을 가며 당신은 좀 쉬어라고 말하는 자상한 아빠. 아내 지연은 드디어 우리 남편이 가정적이 됐구나 하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캠핑에서 돌아올 때마다 풍기는 묘한 향수 냄새, 소주파였던 남편이 갑자기 든 와인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이 간다던 동료는 그날 출근했다는 사실. 진실을 알게 된 아내가 직접 캠핑장에 잠입했을 때 목격한 것은 별빛 아래 차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별보다 당신이 더 반짝인다. 가족 캠핑은 불륜의 무대였고 아이는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거죠. 과연 이 완벽한 계획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성우는 38세, 중견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 8년 차 5살 아들 윤호를 둔 가장으로서 그의 삶은 예측 가능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윤호랑 캠핑 갈게. 당신은 좀 쉬어. 금요일 저녁 퇴근한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은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평소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첫 번째 캠핑에서 돌아온 성우는 전과 다른 사람 같았다. 윤호가 정말 좋아하더라. 텐트 치는 것도 도와주고 별도 세면서 아빠한테 고마워한다고 하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지연은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다. 그동안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있던 차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고마웠다. 이후 성우의 변화는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타났다. 퇴근 후 윤호와 레고를 맞추며 놀아주고 설거지와 빨래 개기까지 도맡아 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은 드라마나 봐.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날 밤 지연이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라고 답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캠핑에서 돌아올 때마다 성우의 옷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남성용도 여성용도 아닌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었다. 그리고 그 향수 냄새와 함께 모닥불 타는 듯한 연기 냄새도 섞여 있었다. 여보, 캠핑장에서 모닥불 피웠어? 지연이 빨래를 하다가 물었다. 아니야, 우리는 안 피웠는데. 아마 다른 캠핑객들이 피운 냄새가 옮아온 것 같아. 성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성우의 스마트폰이었다. 평소 아무렇게나 두던 핸드폰을 요즘엔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둔다. 요즘 회사에서 보안이 까다로워져서 습관이 됐어. 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캠핑 준비물도 점점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텐트와 침낭이었는데 이제는 고급 랜턴, 포터블 스피커, 심지어 와인잔까지 챙겨간다. 윤호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5살 아이에게 와인잔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지연은 의심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윤호도 아빠와의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다. 엄마, 아빠랑 캠핑 또 가고 싶어. 라며 매일 조르는 아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좋은 변화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었다. 성우의 캠핑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 동료 박민수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 민수 형도 아들이 있거든. 성민이가 윤호랑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가면 애들끼리 놀 수 있어서 좋아. 성우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박민수는 성우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40세 기혼 남성으로 실제로 7살 아들이 있었다. 지연도 몇 번 회사 모임에서 민수와 그의 아내를 만난 적이 있어서 성우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민수 형 아내도 우리처럼 육아에 지쳐 있대.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 맡아주기로 했어. 성우는 마치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두 아이 다 데리고 가고 다음 주는 민수 형이 맡는 식으로. 토요일 오전 성우는 윤호와 함께 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조심히 다녀와. 윤호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지연이 현관에서 배웅하며 말했다. 성우는 뒤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걱정 마. 내일 저녁에 건강하게 돌아올게. 그런데 일요일 저녁 캠핑에서 돌아온 성우가 찍어온 사진들이 이상했다. 윤호가 텐트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캠핑장 풍경 사진들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지연의 시선을 끌었다. 성우가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원래 소주파인데 와인은 언제부터? 지연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성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민수 형이 가져온 거야. 캠핑장에서 별 보면서 마시니까 분위기 좋더라고. 윤호는 주스 마시고 또 다른 사진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성우 혼자만 찍힌 것들이 여러 장 있었다. 성민이는 어디 갔어? 사진에 안 보이네. 아, 그때 민수 형이랑 화장실 갔었나 봐. 나만 먼저 찍었지. 그날 밤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든 지연은 민수의 아내 정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혜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들이랑 요즘 같이 캠핑 자주 가죠? 윤호가 너무 재밌어해요. 30분 후 정혜의 답장이 왔다. 캠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이번 주말에 출근했는데요.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고 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남편이 민수 오빠랑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간다고 했거든요. 정말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정혜의 전화가 왔다. 지연아, 뭔가 이상해.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네. 처음엔 출근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성우 씨랑 캠핑 갔다고 하고, 그런데 성민이는 할머니 집에 있어. 캠핑 간 게 아니라.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윤호와 단둘이 캠핑을 간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간 건가? 언니, 혹시 우리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캠핑 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했거든. 갑자기 운동한다고 헬스장 다니고 새 옷도 자주 사고 향수도 바꿨어. 두 여자는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다. 언니, 다음에 또 캠핑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해. 그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성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마저 가짜처럼 들렸다. 과연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윤호는 정말 안전한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 후 정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큰일이야. 우리 남편, 그쪽 남편이랑 여자들이랑 캠핑장에서 만나는 것 같아.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남편 차에 GPS 추적기를 몰래 달아뒀거든. 오늘 또 캠핑 간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캠핑장은 맞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혜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캠핑장 근처 모텔에서 결제된 적이 여러 번 있어. 뭔가 확실히 이상해.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성우가 다른 여자와 그것도 윤호를 데리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혀. 우리 남편한테 추궁했더니 아이들은 캠핑장 근처 키즈카페에 맡겨둔다는 거야.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이래. 아이들은 거기서 자고 남편들은 따로 만나는 거지.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를 핑계로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나? 더욱 화가 나는 건 윤호가 그런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또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가봐요.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 목요일 밤 성우가 예상대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도 윤호랑 캠핑 갈 건데 괜찮지? 물론이지. 조심히 다녀와.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토요일 오후 지연과 정혜는 정혜의 차를 타고 캠핑장으로 향했다. GPS로 추적한 위치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한적한 산속 캠핑장이었다. 저기가 우리 남편 차야. 정혜가 주차장 끝쪽을 가리켰다. 민수의 검은색 SUV가 보였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성우의 차도 있었다. 두 여자는 조심스럽게 캠핑장 안으로 들어갔다. 캠핑장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족 단위 캠핑객들이 있는 앞쪽과 달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적이 드물었다. 저기 봐. 지연이 속삭였다. 캠핑장 가장 안쪽 나무들로 둘러싸인 은밀한 공간에 성우의 차가 있었다. 하지만 텐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차 뒷자리와 트렁크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넓은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차박 캠핑이라고 했는데 지연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차박이 아니었다. 차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움직이는 모텔방 같았다. 윤호는 어디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정혜가 조용히 민수의 차 쪽으로 다가갔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차 안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성우의 차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차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오늘은 별보다 당신이 더 반짝인다.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성우가 신혼 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다. 첫 데이트에서 별을 보며 언젠가 당신을 위해 별을 따주겠다고 했던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윤호는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지연은 캠핑장을 둘러보았다. 그때 캠핑장 입구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캠핑장에 딸린 키즈 카페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윤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는 언제 와? 윤호가 키즈 카페 직원에게 묻고 있었다. 아빠가 밤에 데리러 온대. 그때까지 여기서 놀아야지. 직원이 대답했다. 지연은 아들을 당장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정혜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차 번호판, 은밀한 장소, 그리고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까지. 1시간쯤 지났을까 차 문이 열리며 성우가 나왔다. 뒤이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도 따라 나왔다. 긴 머리에 몸매가 좋은 여자였다. 성우는 그 여자를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8년 결혼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증거 확보를 마친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정혜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성우의 차로 곧장 향했다. 지연아, 잠깐만. 지금 가면 안 돼. 정혜가 급하게 따라왔지만 지연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쿵쿵쿵. 지연이 차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차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런 곳까지 와서. 차 문이 열리자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반쯤 옷을 벗은 상태였고 뒤에는 놀란 표정의 젊은 여자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여보, 이게 아니야. 성우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별, 내가 따주겠다던 말, 기억나? 성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약속이었다. 신혼 때 별을 보며 했던 달콤한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다니. 그냥 술 한잔한 거야.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성우가 바지를 급하게 입으며 변명했다. 실수?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들을 핑계로 몇 달 동안 바람핀 게 실수야? 윤호를 키즈 카페에 맡겨두고 여기서 이런 짓 한 게 실수라고? 옆에 있던 여자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저는 몰랐어요.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혼? 지연이 비웃었다. 우리가 언제 이혼했나? 어제까지 자상한 남편 노릇하면서 언제 이혼 얘기를 했어? 성우가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 나가. 빨리 나가라고. 아니야, 끝까지 보자. 지연이 여자를 붙잡았다. 당신도 속은 거야. 이 남자 집에 가면 아직도 우리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어. 결혼 반지도 차고 다니고. 여자는 성우를 쳐다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결혼했다고 왜 안 했어요? 나는. 성우가 말을 더듬었다. 상황이 완전히 꼬였다. 그때 정혜도 민수를 끌고 왔다. 민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형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성우가 민수에게 소리쳤다. 내가 고민 상담한다면서 시작한 거지. 민수도 지지 않았다. 지연은 두 남자의 추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그래, 서로 책임 떠넘겨.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몇 달 동안 키즈 카페에 방치하면서 이런 짓 했다고? 윤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성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나는 상관없어. 지연이 차갑게 답했다. 그날 밤 지연은 윤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윤호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지연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너무 어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증거 영상들을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새벽 2시 성우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만 100통이 넘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윤호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며칠 후 성우는 친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다. 그저 지연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성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냉담함만 있을 뿐이었다. 일어나요. 보기 흉하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아이 때문에 그랬어. 당신 좀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했어요. 난 정말 쉬었죠. 그동안 당신이 다른 여자 품에 안긴 동안 말이에요. 지연이 비꼬듯 말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민수 형이 소개해 준 건데 처음엔 정말 그냥 술만 마시려고 했어. 처음엔? 그럼 몇 번을 만난 거예요?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휴대폰 기록을 보면 그 여자와 2달 넘게 연락했다는 것이 다 드러날 테니까. 윤호는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윤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겠죠. 지연의 답변은 단호했다. 그건 안 돼. 윤호는 내 아들이야. 성우가 소리쳤다. 그 아들을 키즈카페에 방치하고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가 아빠는 왜 엄마랑 안 와? 라고 물어볼 때 당신이 뭐라고 있었는지 알아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날 밤 윤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키즈카페 직원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아들을 사랑해. 그래서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던 건데. 성우가 흐느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바람을 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어요. 지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8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8년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8년 동안 당신이 진심이었던 적이 언제인지 이제 더 이상 알 수도 없어요. 혹시 신혼여행 때도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성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연이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이혼 조정 신청서가 성우에게 전달됐다. 양육권은 지연이 가져가고 성우는 매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 분할에서도 지연이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조정날 성우는 지연에게 말했다. 윤호만큼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게 해줘. 그건 윤호가 커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에요. 저는 사실만 말해줄 거예요. 지연의 답변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실만? 성우가 불안해했다. 네.
아빠가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성우는 빈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캠핑은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결국 가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성우는 윤호가 남긴 레고를 보며 울었다. 별빛 아래서 꺼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완벽한 알리바이라고 생각했던 캠핑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이제 성우에게 남은 것은 매월 보내는 양육비와 끝없는 죄책감뿐이었다. 그리고 가끔 면회에서 만나는 윤호의 차가워진 눈빛이었다.